5월이 오면 제 마음은 먼저 무거워집니다. 어버이날, 제 생일, 그리고 안사돈 생일까지 기념일이 한 달 안에 몰려 있으면 축하보다 계산이 앞서는 법이지요. 아이들 주머니 사정을 떠올리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라. 저는 올해도 미리 말해 두었습니다. 요즘은 환갑도 조용히 넘긴다더라. 됐다.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에 아들은 그래도 뭘 조금은 해야죠. 하다 말았고 며느리 혜린이는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축하가 부담이 되고 마음이 빚처럼 쌓이는 건 싫었거든요. 환갑을 앞둔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 창을 반쯤 열어두니 찬 공기가 쑥 들어와 싱크대 위 수증기를 걷어냅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작은 화분 2개에 물을 주었습니다. 라디오를 아주 작게 틀어 뉴스 헤드라인만 건너 들었습니다. 40년을 시립도서관에서 일하다 보니 하루를 여는 방식은 늘 비슷합니다. 커피 한 모금, 달력 확인, 그리고 오래된 수첩에 오늘 해야 할 일을 3줄로 적는 것. 현관벨이 울린 건 9시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혜린이가 정성스레 포장된 봉투를 2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환갑 축하드립니다. 회사 복지로 나온 여행 상품권이에요. 제주도 2박 3일, 항공이랑 호텔 다 포함이에요. 혜린이는 항공사 지상직으로 일합니다. 늘 단정한 차림, 분명한 말투, 회사에서 받는 복지 혜택도 빠짐없이 챙기는 성격이 꼼꼼한 아이지요. 봉투를 받아들자 종이의 감촉이 깨끗했습니다. 반듯한 활자, 일정표, 호텔 이름, 그리고 작은 지도. 고맙다, 혜린아. 바람이나 쐬고 오마. 저는 봉투를 조심스레 접어 테이블 모서리에 올려뒀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다만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에 부담 없이 지나가자고 다짐했던 메모가 조용히 떠올랐을 뿐입니다. 며칠 뒤에 예약팀 전화가 갈 거예요. 일정은 바꾸실 수도 있고요. 혜린이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잠깐 눈짓으로 제 기분을 살피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제주 참 좋대. 다녀와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때 맞춰 다녀와야지. 혜린이가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탁자에 봉투를 올려두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미리 챙기지 말라 했던 터라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지나가길 바랐으니까요. 그래도 여행권이라니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사흘쯤 지나 저녁 설거지를 막 끝냈을 때였습니다. 막내딸 수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바쁘세요? 아니, 오늘은 이만 쉬려던 참이야. 엄마, 올케 내 친정엄마 환갑 엄청 크게 챙긴 것 같던데. 그래, 어떻게 알았니? 혜린이 카톡 프로필에 올라왔어요. 엄마 환갑 기념 30일 크루즈 항로라고. 사진도 잔뜩. 엄마도 크루즈 보내드릴 걸 그랬나 싶고 소화기 너머로 머뭇거리는 숨소리가 흘렀습니다. 저는 잠깐 웃음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사정 내가 알지. 엄만 괜찮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불을 한 칸 낮췄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혜린이가 준 제주 바우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듯한 활자, 일정표, 호텔 이름, 그 아래로 한 달 크루즈라는 문장이 그림자처럼 길게 누웠습니다. 제주 2박 3일과 크루즈 30일.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비교하게 될까봐 조심했는데 기교는 어느새 제 쪽으로 걸어 들어오더군요. 저는 오래 쓰던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서가는 수평일 때 가장 아름답다. 그 아래 빈칸에 조용히 한 줄을 더했습니다. 받은 만큼 공평하게 돌려주자. 볼펜 끝이 종이 위에서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언젠가 도서관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기울어진 책은 바로 세워놓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진 영영 그 상태로 남는다는 것. 사람 마음도 어쩌면 같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먼저 바닥에 조용히 손을 대고 저울의 한쪽을 조금 들어 올려줘야 수평이 돌아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빛이 유리 위에 누워 얌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제주 2박 3일 회사 복지에서 건너온 호에 크루즈 30일 몇 년 적금으로 준비했을 정성. 대상은 다르지만 길이가 이렇게 다르면 마음의 온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든 사정은 있고 마음의 단위도 다르다는 것을요. 크루즈 이야기를 들은 뒤로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제주 2박 3일, 유럽 크루즈 한 달, 밤마다 그 두 줄이 달력처럼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풍경. 혜린이가 친정에 가기 전에는 일주일 전부터 전화해서 엄마, 뭐 해드릴까요?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하며 메뉴를 상의하던 모습. 우리 집에 올 때는 당일 아침에 어머님, 오늘 몇 시에 가면 될까요? 하고 묻던 목소리. 같은 사람이지만 왜 이렇게 다른 온도일까요? 추석 때도 그랬고 설날 때도 그랬습니다. 그 주 주말 아들네가 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부엌에 머물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끓이고 혜린이가 맛있다고 했던 잡채를 볶았습니다. 물을 도톰하게 썰어 갈치 밑에 깔고 간장과 고추장으로 양념을 맞췄습니다. 당면은 찬물에 불려 쫄깃하게, 채소는 하나씩 따로 볶아 색깔이 살아나도록 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혜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만 들렀다가 가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제대로 올게요. 감사합니다. 손목시계를 한번 흘끗 보더니 과일만 먹고 갈게요. 혜린이는 건성으로 허리를 굽히고 과일만 한 접시 먹고는 방에 들어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뒤에 남은 아들이 미안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포장해 줄 테니 가져가서라도 먹어라. 랩과 용기를 꺼내 음식들을 급하게 담았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마음은 낯설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이 넓어졌습니다. 식탁 위 김이 가시지 않은 갈치조림, 기름기가 굳어가는 잡채. 저는 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상자를 열어 초를 하나 빼내 불을 붙이지 않고 조용히 상자 덮개에 눕혀두었습니다. 축하의 길이가 마음의 길이처럼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 꼭 여유롭게 올게요. 혜린이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비교가 몰려왔습니다. 친정에는 늘 고급 포장지와 긴 시간, 시댁에는 마트 봉지와 다음엔 제대로라는 말. 전화할 때도 친정에는 항상 목소리가 반톤 높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용건만 재빨리 말하고
뜻에 죄송해요를 붙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펴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길이에 맞게 마음도 길인 만큼. 그리고 마지막에 한 단어를 더했습니다. 거울처럼. 바로 그때 큰딸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장기 근속 휴가 한 달 받았어. 유럽 여행 가려고 하는데. 서연이의 들뜬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좋겠다. 준비 잘해서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그 길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달력을 가져와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며느리 생일 옆에는 제주 2박 3일 바우처, 딸 생일 옆에는 유럽 1개월 항공 숙박 내일 패스라고 또박또박 적어 두었습니다. 글자를 쓰는 손끝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음의 저울을 정확히 맞추는 느낌이었지요. 그 길로 은행 적금 만기와 여행사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예약 메모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딸 생일에게는 한 달짜리 유럽 여행을 꾸렸고 며느리에게는 제가 받은 것과 똑같은 제주도 2박 3일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봉투 색도 구분해 담았습니다. 흰 봉투는 제주도, 금색 봉투는 유럽.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한 번 더 확인한 뒤 수첩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받은 만큼만. 거울처럼. 레스토랑 창가에 오후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예약한 자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 테이블이었지요. 엄마, 여기요. 서연이가 먼저 일어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읽는 책 이야기를 잠깐 곁들였지요. 디저트 접시가 치워지고 작은 케이크가 나왔을 때 저는 불을 켜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없이도 마음은 충분히 환했거든요. 케이크를 옆으로 밀어두고 가방에서 버건디 리본을 묶은 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한다. 봉투가 열리자 항공의 티켓, 호텔 바우처, 한 달권 레일 패스 바인더, 그리고 손으로 쓴 일정 메모가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이게 한 달 유럽이야? 그래.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길게 마음 놓고 다녀오렴. 서연이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다가 제 손등을 꼭 감싸주었습니다. 엄마, 너무 고마워요. 나는 그저 저울의 바늘이 멈춘 자리만큼 건넨 거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천장의 조명이 잔잔히 흔들렸고 유리컵 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시간을 대신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 메모에 짧게 체크 표시를 하나 더 했습니다. 서연이 한 달 유럽 여행 전달 완료. 남은 것은 같은 척도로 맞추는 일 하나뿐이었습니다. 혜린이 생일이었습니다.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간단히 식사해요. 아이들 케이크도 준비했어요. 그래, 얼굴 보자.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 작은 흰 봉투를 넣었습니다. 손수건을 한번 접었다 펴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케이크 상자끈을 살피고 식탁 위 컵 자국을 천으로 닦았습니다. 평범한 동작들이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신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내가 받았던 제주도 2박 3일 상품권과 똑같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복지로 나온 2박 3일 비행기, 티켓과 호텔, 받은 만큼 공평하게. 심장은 조용했지만
발걸음은 약간 빨랐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풍선 2개가 천장에, 케이크가 테이블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혜린아. 초를 꽂고 불을 붙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부엌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평범한 생일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혜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혜린이는 2 손으로 받으며 조심스레 열어보았습니다. 안을 확인하는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제주도 2박 3일 상품권. 작년에 제가 받았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고 초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포크가 접시를 긁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더 드세요. 잡채 괜찮죠? 응, 맛있다. 혜린이는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눈웃음은 조금 덜했습니다. 아들은 자주 접시를 옮겼고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끼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다음에 또 보자. 현관에서 아이 한 명이 제 바지 끝을 단정하게 만져주었습니다. 고맙다. 머리를 쓸어주며 문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반만 켜고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혜린이 생일 제주 2박 3일 전달 완료. 그리고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지요. 동일 척도, 같은 눈금. 다음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왜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냐? 선물이요. 어머니가 항상 해주시던 거랑 너무 달라서요. 늘 아들과 며느리, 딸 사위 모두 공평하게 한다고 말했던 저였기에 아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친정 엄마께 드린 길이와 나에게 건넸던 길이가 달랐지. 나는 그저 저울을 수평으로 맞춘 것뿐이야.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다. 혜린이가 작년에 나한테 준 것과 똑같은 거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멈칫했습니다. 뭔가 깨달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눈금을 틀어놓았네요. 알게 되었으면 됐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베란다 유리에 희미하게 누웠습니다. 오늘의 말은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나머지를 해줄 것입니다. 그날 밤늦게 현관 센서등이 한번 깜박이고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말씀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난 시간 죄송했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알겠구나. 이제는 같은 눈금으로 주고받자. 비가 엄청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울렸습니다. 그 사이로 시계바늘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초인종이 짧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혜린이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우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가능할까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혜린이가 우산을 현관에 세우고 들어왔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부어 차를 우렸습니다. 창밖 빗소리 사이로 김이 얇게 올라오고 차향이 퍼졌습니다. 혜린이는 한참을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접시를 가지런히 맞추며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제 생일엔 제주 2박 3일, 서연 언니에겐 유럽 한 달. 이유가 있으세요? 장황한 설명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굳어진 한 줄을 꺼냈습니다.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준 거야. 혜린이가 탁자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회사에서 나온 복지라서. 말끝이 스스로 힘을 잃었습니다. 현관에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들어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앉았습니다. 여보, 그냥 솔직히 말하자. 그리고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모님 크루즈 일 다 아셨군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연이에게서 들었고 사진도 보았다. 혜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때 저는 친정 환갑이라 몇 년을 모아서 그래서 그만큼 나도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준 거야.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이 2번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먼저 저울을 기울였지. 저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돈이 서러웠던 게 아니야. 마음이 가벼워진 쪽만 보게 되더라. 혜린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이 짧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차 식겠어. 차부터 들어. 아들이 혜린이 쪽으로 찻잔을 밀어주었습니다. 셋이서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문장들은 짧았고 침묵은 충분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남은 것은 시계 소리와 잔 위에 맺힌 희미한 김뿐이었습니다. 다시 5월이 되었습니다. 달력 모서리에 연필로 그어두었던 지난해의 동그라미가 옅어졌듯 마음속의 매듭도 많이 풀렸습니다. 작년 그날 이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에는 작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미묘했습니다. 혜린이가 전화를 걸 때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졌고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 미안함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혜린이는 약속이 생기면 먼저 전화의 시간을 의논합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라고 묻고 제가 언제든 좋다고 하면 그럼 토요일 오후 어떠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서라며 구체적인 시간을 정합니다. 명절 무렵이면 더욱 신중해집니다. 어머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미리 준비해 갈게요. 메뉴를 미리 묻고 장을 보러 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 전화를 걸기도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일 아침에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이들 그림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구겨진 종이에 끼적거린 것을 그냥 가져왔는데 이제는 파일에 깔끔하게 넣어 가져옵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집이에요 하며 설명도 곁들입니다. 냉장고 자석으로 붙여둔 그림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봉투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얇아도 손글씨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늘 감사해요라는 5글자였는데 어느 날부터는 요즘 허리는 괜찮으세요? 이번엔 제가 갈치 사올게요라는 안부로 자라났습니다. 그 다음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랐어요라는 설명이 붙고 최근에는 아이들이 할머니표 잡채 또 해달라고 하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라는 요청까지 따라왔습니다. 숫자보다 긴 친절이 집안을 조용히 데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꿀차를 끓여 가져왔고 무릎이 아프다고 했을 때는 파스를 사다 주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여 마음의 온도를 바꾸었습니다. 올해 어버이날도 그렇게 왔습니다.
창문을 반쯤 열어 바람을 들이고 오래 쓰던 유리 찻잔을 데웠습니다. 작년과 달리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혜린이가 무엇을 준비했을지,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올지. 초인종이 울리자 아이들이 먼저 할머니 하고 뛰어들어옵니다. 혜린이는 뒤따라 들어오며 조심스레 상자를 건넸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걸로 골랐어요. 어머님 시간에 맞춰 천천히 즐기시라고. 상자 안에는 동네 사진관에서 인화한 가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는 모습,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추석 사진, 그리고 제가 혼자 정원에서 꽃을 보고 있는 모습까지. 언제 찍었나 했더니 혜린이가 몰래 찍어둔 것이었습니다. 가벼운 숄도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의 작은 꽃무늬가 수놓인 제 취향을 정확히 아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지요. 봉투에는 카드 한 장, 장식이 없는 하얀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배웠습니다. 돈보다 마음의 길이가 먼저여야 한다는 걸. 저울을 먼저 기울였던 제가 이제는 반대편으로도 조심히 손을 얹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거울 덕분에 저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천천히 접어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액수는 보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보다 제게 닿은 것은 종이의 결, 글씨의 호흡, 그리고 말끝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혜린아, 고맙다. 마음이 잘 전해졌다. 혜린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하게 끓인 미역국을 나누었습니다. 혜린이가 직접 끓여온 갈치조림도 있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에 서로의 마음이 섞였습니다. 국을 한술 뜨고 저는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혜린아, 나는 돈이 서러웠던 게 아니었어. 마음이 가벼워진 쪽만 자꾸 보여. 그게 서러웠던 거지. 혜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명 대신 짧은 한마디가 따라왔습니다. 그땐 마음이 짧았어요.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배우겠습니다. 배우는 게 끝이 없지.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야. 아들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반성 많이 했어요. 앞으론 더 신경 쓸게요.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찻잔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배우는 사람 먼저 한 잔. 차양이 둘 사이를 지나 거실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이 케이크 하고 외치길래 촛불을 5개만 꽂았습니다. 나머지 촛불은 서랍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남겨진 불씨는 급할 때 쓰려고요. 서두르지 않기 위해.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아이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혜린이도 회사 근황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대화였습니다. 저녁이 깊어 집이 조용해질 무렵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혜린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말씀 잊지 않을게요. 수첩 마지막 장에 존중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다음엔 제가 먼저 거울 들고 보겠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작년에 그 문장 받은 만큼 공평하게 가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 중간 페이지들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혜린이, 미리 전화함, 시간 물어봄, 명절 메뉴 상에, 친정과 똑같이.
아이들 그림 파일에 정리해서 가져옴. 꿀차 끓여서 가져옴. 감기 때 작은 변화들을 하나하나 적어둔 것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천천히 한 줄을 더했습니다. 거울은 이제 덮어도 된다. 서로의 눈을 보자. 창가에 기대자 얇은 커튼이 바람에 반뼘 흔들렸습니다. 시계 초침이 또각또각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균형은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묻고, 먼저 듣고, 먼저 한 숟갈 더 떠주는 일. 그 작은 것들이 마음의 책장을 수평으로 지켜주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도서관 사서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책을 올바른 자리에 꽂는 일의 소중함이었습니다. 한 권이 삐뚤어지면 옆 책들도 넘어지고 그것이 쌓이면 책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아서 작은 배려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로 세우기도 합니다. 라디오를 아주 작게 틀었습니다. 잔잔한 선율이 방 안을 천천히 건넜습니다. 등 뒤로 다가온 봄 햇살이 벽지에 미세한 무늬를 밝혀줍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문득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제주 바우처를 받았던 그날, 크루즈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밤, 그때의 서운함과 지금의 평온함, 시간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5월에도 숫자보다 긴 마음이 먼저 닿기를. 저울의 한쪽이 기울어졌다면 반대편에 조용히 손을 얹을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거울을 들기보다는 서로의 눈을 마주 볼 수 있는 지혜를.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